밥 프록터의 위대한 발견. 1장. 돈이란 무엇인가? 돈의 원리 3가지. 돈이란 무엇인가? 돈의 원리 3가지를 알면 된다. 돈의 원리 1. 돈은 중요하다. 돈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많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은 돈의 중요성에 관한 것이다. 예컨대 돈이 전부가 아니야. 돈이 중요한 게 아니지. 혹은 나는 돈 같은 것에 연연해 하지 않아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은 분명히 입으로는 돈이 대수롭지 않다고 내뱉지만 자신들이 구입한 자동차 값이며 식료품 값, 저당 잡힌 집값은 과연 누가 지불할까? 문명 사회에서 살고 있는 한 돈의 중요성에 대해서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돈이라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 당신이 갑작스럽게 큰 돈을 잃거나 또는 그 반대로 뜻밖의 부자가 된다면 당신의 생활에는 분명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변화가 찾아오게 된다. 그러므로 당신은 돈이라는 것이 정확히 무엇이며 그 돈을 어떻게 하면 끌어올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알아야 한다. 돈의 원리 2. 돈은 하인이다. 돈은 하인이고 당신이 그것을 부리는 주인이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돈을 먼저 생각하고 사람을 대함으로써 경제적 성공을 이루는 중요한 법칙을 위반하고 있다. 사람을 사랑하고 돈을 이용하라. 돈을 사랑하고 사람을 이용하는 것은 결코 옳은 일이 아니다. 돈의 원리 3. 돈은 돌고 도는 것이다. 돈은 사용해야 가치가 있는 것이다. 순환되지 않는 돈은 헌 신문지 조각이나 빈 맥주 깡통과 마찬가지이다. 돈은 순환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쓰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돈은 순환되는 것을 좋아한다. 돈이라는 것은 금고 안에 썩혀두기 위한 것이 아니다. 즐거움을 느끼기 위해 있는 것이고 순환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자기의 돈으로 무슨 짓을 해도 좋지만 상자 안에 썩혀두는 어리석은 짓은 하지 않기를 바란다. 그렇다고 낭비하라는 뜻은 아니다. 순환과 낭비는 분명히 다른 개념이다. 이 점을 빨리 이해해야 한다. 돈 버는 방법과 인생을 풍요롭게 하는 방법에는 2가지가 있다. 첫째, 풍부한 마인드를 기른다. 당신이 원하는 만큼의 돈을 끌어올 수 있는 간단한 테크닉이 있다. 우선 마음속으로 방 안에 아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 사람들 앞에 앉아서 자신이 부자가 되겠다고 말하는 것을 상상해 보라. 최소한 자신이 원하는 만큼의 부를 말해야 한다. 그리고 그런 말을 할 때의 그 기분을 상상해 보라. 아마 대부분의 사람은 곧 마음이 불편해질 것이다. 농담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말을 취소하고 싶어 할 것이다. 하지만 부자들은 돈에 대한 말이 나올 때 전혀 거북함을 느끼지 않는다. 왜 그럴까? 당신은 아마도 부자들은 이미 돈이 충분해서 마음이 편안한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맞는 말이 아니다. 부자들이 돈이 많아서 마음이 편안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돈에 대해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돈이 저절로 그들을 찾아드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부자들에게 돈이 찾아드는 이유는 그들이 늘 번영의식을 마음속에 그리는 연습을 꾸준히 해온 결과인 것이다. 그래서 당신에게도 돈이 찾아들게 하려면 번영의식을 항상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번영의식을 발전시킬 수 있을까? 번영의식을 발전시키는 가장 빠른 길은 마음의 눈으로 당신이 원하는 만큼의 돈을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보는 것이다. 잠재의식은 실제 상황과 마음에 그리고 있는 이미지를 서로 구별하는 능력이 없다.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상상만으로도 당신은 돈에 대한
편안한 생각을 하게 되고 결국 돈은 당신에게 찾아들게 될 것이다. 돈 버는 방법과 인생을 풍요롭게 하는 방법 두 번째, 두려워하지 말라. 부자가 되고 싶다면 원하는 만큼의 돈을 정말 잘 벌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을 해서는 안 된다. 즉, 우리가 돈을 충분히 가질 수 없다고 생각하거나 가지고 있는 돈을 잃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다. 우리가 돈을 써버림으로써 자신이 가난에 빠지고 결국 빈민 생활을 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그 두려움 때문에 빈민 생활을 면치 못하는 것이다. 가장 두려워하던 것이 그대로 닥치는 것이다. 돈에 대해 늘 걱정하면 그 걱정하는 일만 일어난다. 당신은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생각이라는 에너지의 흐름, 번영의식에 늘 마음을 열어두어야만 한다. 이 세상에는 정직하고 선한 마음으로 땀 흘리며 일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 그러나 그들 모두가 풍요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음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들에게 있어서 삶이란 그저 해 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 끊임없이 돌아가는 다람쥐 쳇바퀴와도 같을 뿐이다. 당신이 지금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부유한 삶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지금 즉시 마음속에서 풍요로운 생각을 시작해야만 한다. 자신과 일종의 심리적 게임을 해보기로 하자. 자신이 엄청난 부를 갖게 된 모습을 마음속에 그려보는 것이다. 많은 돈을 가지고 당신이 하고 싶은 일들에 대해 생각해보고 마음속에서 실행에 옮겨보라. 우리의 잠재의식은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과 마음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전혀 구별하지 못한다. 연습을 통해 당신의 번영의식이 개발될 수 있다. 무엇인가를 손에 넣기 위해선 먼저 마음속에다 그것을 소유한 모습을 그려놓는 것을 기억하라. 어떤 사람들은 큰 소리를 내서 자신과 대화하기도 하지만 대체로 모든 사람은 마음속으로 자신과 대화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한다. 신은 당신이 원하는 생각을 창조할 능력을 부여하였다. 당신은 이미 부자로 태어났으며 풍요는 당신의 생각 속에 존재한다.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당신의 생각을 지배하도록 가만두어서는 안 된다. 당신이 부자가 되려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돈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돈에 대한 생각이 여전히 불편하게 느껴진다면 매일 일장을 읽고 또 읽어 돈에 대한 생각이 먼저 편안해지도록 만들어야 한다. 2장. 얼마만큼의 돈이면 충분한가? 무엇을 위해 돈을 갖고 싶은가? 당신이 원하는 돈은 과연 얼마인가? 잠재의식은 언제나 활동하고는 있어도 사고할 줄은 모른다. 그저 모든 것을 이미지 상태로 받아들이고 그것에 따르는 형태를 만들어낼 뿐이다. 따라서 많은 돈이 필요해라는 표현은 안 된다. 많은 돈이라는 게 도대체 얼마나 되는 것인지 잠재의식은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돈이면 충분한지를 알기 위해 어디에 쓰기 위해 필요한 것인지를 먼저 알아야 한다. 당신에겐 구체적인 훈련이 필요하다. 당장 내년도에 지출할 모든 내역과 활동을 백지에 조목조목 적어보라. 예를 들어 식료품, 월세, 저당물, 의복, 자동차, 생활용품, 교육, 휴가, 여가생활, 보험, 저축 등등. 기억해야 할 것은 현재의 형편에 맞는 용도를 적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은 만큼의 목록을 마음껏 적는 것이다. 예컨대 지금까지는 특별한 경우에만 외식을 했지만 그 목록에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고급 식당에서 훌륭한 서비스를 받으며 맛있는 음식으로 귀족 대우를 받는 모습을 상상하며 작성하는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는 얼마만큼의 돈이 들지 그것이 당신이 적어야 될 숫자이다.
지금은 녹슨 고물차를 타고 다니지만 1, 2년에 한 번씩은 자동차를 바꿔 고급 승용차를 몰고 다니는 모습을 상상해 보자. 그 비용은 얼마나 들겠는가? 기억하라. 당신에겐 지금 살아갈 날이 많이 남아있는 게 아니다. 사는 것을 연습으로 낭비할 시간도 충분치 않다. 남의 삶을 대신 사는 것이 아니기에 당신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삶을 누려야 한다. 자신이 원하는 만큼의 돈을 가지고 원하는 것들을 소유하며 자신이 선택한 삶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다. 그리고 당신의 내부에는 무궁무진한 능력과 재능이 잠재되어 있다. 다만 사용되지 못하고 갇혀 있을 뿐이다. 사람들은 자신의 일이나 목표를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 자신이 할 수 없는 일들은 다른 사람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여긴다. 하지만 명심하라. 남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나 또한 못할 이유가 없다. (3장) 이미지의 힘을 사용한다. 이미지 만들기에 대한 개념을 알게 되면 당신의 의식은 경쟁적인 사고방식에서 창조적인 사고방식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매사 경쟁하던 생활태도 역시 사라지게 될 것이다. 정작 당신이 상대해야 할 적은 바로 자기 자신의 무지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미지 만들기를 하기에 앞서 먼저 이해할 사실이 하나 있다. 이미지 만들기는 이미 우리의 생활 속속들이 들어와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우리는 인생에서 얻은 모든 결과물이 이 놀라운 정신적 도구를 통하여 나온 것임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또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 만들기의 능력을 제대로 활용하는 사람도 극히 드물고 설령 활용하는 사람이 있다 하여도 잘못 사용하고 있다.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것은 이미지로부터 시작된다. 우리는 먼저 생각을 한다. 그리고 생각으로부터 이미지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다. 맨 처음 의자라는 것이 만들어진 것에 대해 잠시 생각해 보자. 의자는 태고적부터 존재했던 것은 아니다. 인간이 문명화되면서 누군가가 고안해 냈을 것이다. 그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는 맨 땅에 주저앉아 있는 것에 피곤함을 느꼈을 것이고 그래서 마음속 깊이 어떤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을 것이다. 어떤 물건 위에 두 발을 허공에 늘어뜨린 채 자신의 몸을 올려놓고 등은 무엇인가에 기대고 있는 모습을 떠올리며 그렇게 앉아있으면 무척 편안하겠구나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이후 그는 그 그림을 더 자주 생각했을 것이고 그것을 현실로 옮기려는 간절함이 만들어졌을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마음속의 그림을 자신의 외부인 물질 세상으로 끌어내 그림과 똑같은 모양을 복제해냈고 그것이 의자가 되었을 것이다. 이것을 이해했다면 자신의 마음으로 들어가 마음속 스크린에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라. 원하는 만큼의 돈을 가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그림을 그리고 필요한 것들을 마음껏 사면서 원하는 삶을 누리고 있는 모습을 떠올려 보라. 어떠한 어려운 시련이 닥쳐도 마음속에서 자신이 번영하는 그림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간혹 일순간 자신이 처한 외부 상황으로 다시 뒷걸음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 뛰쳐나가려는 욕구를 느낄 수도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인내이다. 오직 자신의 번영에 대한 이미지를 유지하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은 더 좋은 결실을 맺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인내는 반드시 보답이 따른다. 풍요의 이미지를 계속 그리면서 인내하면 이미지가 현실화되는 방법도 곧 나타나게 될 것이다. 당신이 간절히 바라는 것들은 책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또는 아무리 많은 것을 외운다고 해도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풍요로워지는 원리를 이해하고
그것을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해와 적용은 당신을 풍요로운 삶으로 이르게 하는 핵심 키워드이다. 4장. 당신에게는 무한한 힘이 존재한다. 최선을 다한 후 기도하라. 마음속으로 필요하다면 100번 이상이라도 이 장을 읽고 또 읽겠다고 결심하라. 이 장에서 나오는 개념들을 완벽하게 소화하지 못하면 이 책의 나머지 부분 역시 그 가치를 알지 못할 것이다. 반면 이 장의 내용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면 어두운 마음속에 엄청나게 눈부신 햇빛이 쏟아져 내리는 듯한 느낌을 갖게 될 것이다. 즉,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 있을 것이다. 그 어떤 것도 당신을 좌절시킬 수가 없을 것이다. 그 전까지 그저 바라기만 했던 모습은 사라질 것이다. 행복감에 젖어 건강하고 풍요로운 인생을 즐기며 살게 되는가 하면 원하는 사람들에게 당신이 갖게 된 새로운 이해를 나누며 살고 싶을 것이다. 당신에게는 무한한 힘이 존재한다. 이 힘은 영원하며 당신 내부에서 항상 흐르고 있다. 인류 역사에는 진정한 사고를 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존재해 왔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힘이 우주 내부에 꽉 들어차서 모든 것에 스며들어 있다고 믿었다. 또한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현상이 그 힘의 표현임을 알고 있었다. 우리가 마음속에 그리고 있는 이미지는 우리 삶의 구체적인 결과로 나타나는데 그것은 법칙과 신념을 통해 구체화된다. 세상을 살면서 겪는 온갖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는데 큰 힘이 되어주는 것이 신념인데 이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동시에 기적을 믿는 것이다. 즉, 목표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이다. 당신이 간절히 원하는 소망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절대로 당신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는 그 신념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숨겨 있는 이 무한한 힘의 원천을 잠시 맛보는 것만으로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힘의 원천을 당신의 능력과 연결시키지 않는다면 아무리 애를 써도 이룰 수가 없다. 가질 수도 없다. 또한 간절히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을 것이다. 노력을 해도 결과는 마찬가지일 것이며 당신의 부정적인 생각은 끝내 당신의 목표를 망쳐 놓을 것이다. 실패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부정적인 결과를 나타내는 이미지로 얼룩진 마음 상태로는 당신이 바라는 어떤 것도 이룰 수가 없다. 만류인력의 법칙으로 천장을 마음대로 걸어 다닐 수가 없듯이 우리는 결코 자연의 법칙을 벗어날 수가 없다. 그러므로 당신이 원하는 것은 자연의 법칙에 순응을 할 때에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이 위대한 힘이 늘 함께 한다는 생각으로 모든 일에 임한다면 우리는 힘이 어느 곳에든 존재한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될 것이다. 그것은 곧 당신으로 하여금 긍정적 사고를 유지하도록 한다. 즉, 당신을 좌절시키는 것들을 지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결국 매일의 삶에서 당신의 꿈이 성취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이 위대한 힘을 바로 생각이라고 부른다. 힘과 생각이 꿈틀거리는 것으로 당신은 원하는 이미지를 선택할 수 있다. 이 위대한 힘은 당신 존재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기도 하지만 당신의 도움이 없이는 어떠한 형태나 이미지도 스스로는 만들 수가 없다. 그러므로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은 헛수고를 하는 것이다. 신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당신 스스로가 행동함으로써 창조적인 과정에 동참해야만 한다. 그것이 바로 이미지를 형성하는 일이다. 마음속의 이미지가 완벽하게 형성이 되는 순간 깨닫게 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그리고 당신은 희열에 가득 차서 형용할 수 없는 열정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 열정은 당신의 태도와 행동을 변화시킨다. 마음속에 품고 있는 꿈이 꼭 이루어질 것이라는 신념을 항상 유지하라. 겉으로 일이 잘 풀리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 마음이 조급해질 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확신하건대 잠재의식 속에 꿈꾸고 있는 이미지가 확고히 자리 잡고 있는 한 일이 잘못 풀리는 경우는 전혀 없다. 명심하라. 일시적인 행운으로 열정이 멈춰져선 안 된다. 신념을 일시적으로만 발휘해서도 안 된다. 미래를 위해 모든 열정을 지속적으로 쏟아야만 한다. 신념은 가끔씩 갖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빈곤의 이미지를 포기하고 창조적인 힘을 풍요의 이미지를 만드는 데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당신의 신념을 나약하고 용기 없고 부정적인 생각으로부터 지켜야 한다. 의심, 두려움, 회의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생각들은 삶을 오염시킨다. 목표를 실현시켜 줄 마음속의 요소들에만 모든 의식을 집중시켜야 한다. 잘 안 될 때는 마음속 이미지를 억지로 만들어낼 필요는 없다. 강제성을 띤 행위는 오히려 부정하는 속성이 있게 마련이다. 이럴 땐 마음을 편안히 하고 자신의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런 상태에서 이미지를 새겨 넣어야 한다. 그런 최선을 다하고 나서 나머지 결과는 신께 맡겨라. 5장 풍요를 기대한다. 당신은 자신의 소득을 늘리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없다라고 대답하거나 이제야 심각하게 생각하기 시작했다면 당신은 앞의 내용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이 세상에 부족함, 궁핍함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은 당신이 만든 한계에 불과하다. 이 세상 모든 문명의 손길이 전혀 닿지 않는 곳에 살고 있는 어떤 부부가 있다고 치자. 그 부부는 어느 날 갑자기 전기가 불을 밝혀주는 작은 마을로 이사를 왔다. 그들은 생전 처음 전깃불을 접했기 때문에 천정에 매달려 있는 팔촉 전구에서 쏟아지는 밝음에 금방 매혹이 된다. 몇 달이 지나 그들은 전구에 익숙해져서 이제 그러한 것을 생활의 일부분으로 인식하게 된다. 그러다가 그 집에 들른 어느 세일즈맨이 팔촉 전구 대신 방금 시장에 나온 60촉 전구를 사라고 말한다. 부부는 호기심에서 그것을 사서 소켓에 꽂는다. 그 순간 세상에나 그렇게 밝을 줄이야. 부부는 다시 60촉 전구에 흠뻑 반하고 만다. 하지만 부부는 새로운 빛을 밝혀주는 근원에 대해서는 상상하지 못했다. 그리고 8촉 전구와 60촉 전구를 밝히는 놀라운 힘이 같은 곳에서 나온 것이라는 것도 이해하지 못했다. 이렇듯 우리가 부부처럼 전기의 힘을 이해하지 못했듯이 자신의 힘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소켓에 전구를 꽂듯 우리 내부에 흐르는 전기를 끌어내어 무한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단순한 진리를 이해하지 못한다. 우리 내부에 있는 힘은 모든 일을 가능케 하는 마력을 가지고 있다. 그 힘은 당신의 내면을 통해 흐르고 당신은 그 힘의 도구 역할을 하는 셈이다. 그리고 마음속의 이미지나 생각들은 그 힘의 한계를 결정짓는다. 전구라는 도구를 따라 흐르는 전기처럼 내부에는 그 힘이 끊임없이 흐르고 있는데 거기에 8촉 전구를 소켓에 꽂았을 때 전구의 촉은 8촉 이상을 넘지 못한다. 60촉 전구에서는 8촉 이상의 힘을 발휘해서 방안을 훨씬 환하게 밝혀주었지만 만약 100촉 전구였다면 그 이상의 전력으로 흐를 것이다. 200촉 전구라면 그보다 더 큰 전력으로 흘렀을 것이다. 이처럼 마음속에 가난한 이미지를 담고 있으면 현실에서도 그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반대로 부자가 되는 모습을 항상 간직하고 있으면 현실에서도 틀림없이 그렇게 된다.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말을 항상 명심하라. 무엇인가 즐거운 일이 일어나길 원하고 있다면 마음속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길 끊임없이 갈구해야 한다. 늘 의심으로부터 마음을 지켜야 한다. 의심은 어떤 진동도 만들어내지 못하며 오히려 원하지 않는 이미지를 만들기 때문이다. 당신의 잠재의식은 좋고 나쁨을 구별하는 능력이 없으므로 정면으로 맞서는 것은 부질없는 일이다. 자신도 모르게 부정적인 생각, 두려움, 의심이 형성이 되었다면 일단 기꺼이 받아들이고 그 자체로 존재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다.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려 하지 말고 대신 풍요의 이미지를 불러내도록 하라. 의심 대신에 풍요로운 생각에 집중하라는 뜻이다. 그것은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의심의 흐름을 바꾸게 될 것이다. 6장 진동의 법칙과 끌어당김의 법칙. 진동의 법칙을 알면 정신과 물질의 차이를 알 수 있다. 우리는 진동하거나 움직이는 세계에 살고 있다. 가만히 멈춰 서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진동하는 비율을 주파수라고 부르는데 주파수가 크면 클수록 그 힘의 세기 역시 매우 크다. 가장 높은 단계의 진동은 사람의 생각이며 본질적으로 아주 강하다.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즉시 뇌세포는 반응을 일으킨다. 이들 뇌세포는 진동을 계속하며 전자파를 내보낸다. 우리가 어떤 생각에 집중하면 할수록 뇌세포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의 길이가 길어지며 그것에 따라서 파장도 더욱 강력해진다. 그 전자파의 파장을 결정짓는 것은 바로 여러분 자신이며 결국 자신의 자유의지에 따라서 그 방향 역시 결정된다. 당신이 마음속 스크린에 장래의 꿈을 이미지로 그려놓았다면 당신이 가진 모든 에너지는 그 이미지에 맞춰서 일제히 진동을 일으키며 공명한다. 그 이미지를 유지하고 있는 한 당신의 에너지는 오직 그 방향으로만 움직인다. 이것이 바로 우주의 법칙이다. 도토리는 땅 속에 심지 않으면 썩을 수밖에 없다. 성장하지 않으면 자연의 법칙에 의해 죽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도토리를 땅 속에 심었을 때는 토양과 조화를 이루며 번성을 하고 나중에는 커다란 떡갈나무가 된다. 도토리는 인간과 달라서 자신의 진동률을 바꿀 수가 없다. 그저 입력된 그대로의 모습인 떡갈나무로 자랄 뿐이다. 아무리 큰 계획도 조그만 씨앗을 뿌리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점은 도토리와 인간이 같다. 하지만 우리와 도토리의 차이점이 있다. 바로 인간은 스스로 창조자라는 점이다. 우리는 자신의 프로그램을 바꿀 수가 있다. 바로 이미지를 그릴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리는 이미지는 자신이 갖게 될 진동 인자를 나타내며 어떤 것을 끌어들이고 어떤 것을 물리칠 것인가를 결정한다. 우리의 마음밭에 심은 이미지가 그대로 싹을 틔우고 인생에서 결과로 나타난다. 이때 명심해야 할 것은 그 이미지가 끊임없이 모습을 바꾸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한 혼란스러운 과정들은 전혀 다른 형태로 자라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한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불행하게도 수시로 마음속에 심은 이미지 모습을 바꿈으로써 가난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한다. 자연의 법칙에 의해서 마음속 풍요로운 대지 위에 가난과 빈곤이라는 씨앗을 뿌리면 그것과 같은 식물이 자란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또 명심하라. 7장 위험을 감수한다. 당신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떠한 위험도 감수한다면 얼마 지나지 않아 엄청난 일을 해낼 수 있을 것이다. 역경을 두려워하고 모든 일에 조심스러워하는 사람은 그저 그렇고 그런 인생이 이어질 뿐이다. 친구와 함께 수영장에 놀러 갔을 때
친구가 수영장 다이빙 보드에 올라가서는 거침없이 물속으로 첨벙하고 뛰어드는 모습을 보았다. 당신은 나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쪽인가? 실패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물속으로 뛰어들 생각조차 못하는 사람인가? 후자의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에서 한두 번 찾아올까 말까 하는 기회를 잡지 못하게 된다. 더 안타까운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시험해 볼 기회조차 가지지 못한다는 것이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확실한 미래의 두려움을 느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이다. 아이러니한 것은 당신이 아무리 애써 위기를 외면한다 해도 실패는 그 사람의 인생을 결코 피해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기에 맞서 싸우다 주저앉는다 해도 그것은 당신을 실패한 사람으로 낙인 찍지 못한다. 정말로 실패한 사람은 그 위기를 용감하게 헤쳐나가지 못하고 어떤 시도조차 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자신이 모험에 충분히 맞설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마음속으로 꾸준히 반복하고 또 실제로 그렇게 소리내어 말하라. 그런 정신훈련은 당신이 가진 놀라운 잠재 능력을 깨어나게 할 것이다. 어떤 꿈이든지 마음 먹은 대로 할 수 있고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이미 당신에게는 갖춰져 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어떻게 그것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아닌 것이다. 8장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풍요한 삶을 사는 사람과 가난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수없이 보아왔다. 그리고 그것은 사람의 능력이 있고 없음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것이라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아니다. 당신에겐 충분히 성공하고도 남을 그 무엇인가가 있다. 단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은 제각각 달라서 당신이 추구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과 같을 수 없는 이유이다. 자신의 재능을 발굴해낼 그 때는 반드시 온다. 사람들은 자기가 배우고 있는 어떤 특정한 분야에서 어느 정도 기초 지식을 쌓고 나면 더 이상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 거의 모든 사람이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는데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자신의 분야에서 더 많은 지식을 쌓아 전문가가 되고 그만큼 더 많은 돈을 벌게 된다. 현재 당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보라. 나는 내가 하는 일을 얼마나 잘하고 있는가? 일을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등등. 만약 하루에 단 1시간만이라도 투자해서 자신이 선택한 분야에 대해 공부를 하기로 한 뒤 5년이 지나면 그 시간은 1800시간, 즉 거의 1년을 공부한 셈이 된다. 이것은 실제로 한 해 동안 집중하여 공부한 것과 같은 것이다. 비록 하루에 1시간에 불과하지만 이런 계획표를 꾸준히 따른다면 비교적 단기간에 당신의 동료 그룹 가운데에서 우뚝 서게 될 것이다. 당신이 실제로 이 계획을 실천한다고 해도 주변에는 당신과 경쟁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승자와 패자의 구분은 없는 것이나 다름없다. 급한 마음에 매일 모든 공부를 한꺼번에 할 필요는 없으며 이것이 바로 당신의 미래를 결정하는 추가의 노력이다. 인생은 사소한 것들을 잘 이용하고 짧은 시간이지만 매일 유용하게 보내어 의식적으로 발전하려고 애를 쓴다면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소홀히 보낸다면 인생은 점점 뒷걸음치게 될 것이다. 9장 과거에 연연해 하지 않는다. 운전을 하면서 자동차 백미러를 쳐다보듯이 지나간 일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다면 위험에 놓일 뿐만 아니라 더는 풍성한 결실도 맺을 수 없다.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그런 습관을 버리지 못한다. 자신의 소중한 시간들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과거에 매달리느라 온통 정신을 팔고 있는 것이다. 과거에 연연해야 하는 습관은 당신의 인생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과거에 어떻게 했는가 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전념해야 한다. 잠시 생각을 멈추고 당신이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과연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용해서 삶을 영위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자. 당신이 그 일부분조차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사실을 깨닫는다면 왜 그런지를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어쩌면 자신도 모르게 나는 할 수 없어 라고 하는 말을 오랜 시간 동안 자신에게 수없이 되뇌며 마음속 깊은 곳에 정신적 벽을 쌓아왔던 것인지도 모른다. 과거는 우리 인생의 무덤과도 같다. 불행하게도 95%의 사람들이 인생의 95%를 바로 그곳에서 허비하고 있다. 그들은 거의 전 생애를 허비하고 있는 것이다. 나이 든 사람들이 자신의 화려했던 황금기를 회상하면서 틈만 나면 생각하고 또 생각하느라 시간을 허송하곤 하는데 사람들은 그런 행동을 당연히 여기고 있다. 지나간 과거의 시간을 되새기면 되새길수록 지금의 살아있는 시간은 죽어가고 있는 것이다. 자신의 시간을 더 이상 낭비하지 말라. 과거에 자신에게 일어났던 안 좋은 일, 기억하고 싶지 않은 사건을 마음속에 두고 시간 날 때마다 꺼내서 자학하는 사람들, 지나간 말에 상처를 들쑤시고 괴로워하는 사람들, 과거에 겪은 뼈아픈 실패를 한탄하거나 천군과도 같은 기회를 아슬아슬하게 놓친 일로 땅을 치며 괴로워하는 사람들. 안타깝게도 그들은 그런 부정적인 생각의 진동을 계속하며 긍정적인 생각이 들어갈 가능성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이런 종류의 생각이 만들어내는 것은 분노와 죄책감이며 그것은 치명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자신에게 닥친 불행을 사용한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며 이것을 바꿀 수 있는 사람도 바로 자신이라는 인식이 없다면 과거의 실패는 계속해서 반복될 것이다. 모든 것을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는 습관을 고치지 않는 한 인생에서 성공할 수는 없다. 본인이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자신의 습관을 고치지 못한다. 그런 잘못된 믿음에 머무는 한 평생 모든 일을 거꾸로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인생 또한 뒷걸음질 칠 수밖에 없다. 사진기를 생각해보자. 카메라는 우리의 잠재의식이며 카메라의 셔터는 우리의 마음이고 그것으로 인해 사진이 찍힌다. 그리고 사진은 우리의 행동이 고스란히 복제되어 나오는 결과물이다. 당신이 같은 것을 계속해서 찍어대면 사진 역시 같은 것들이 현상되어 나올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과정을 반복하며 살아간다. 10장 행복한 삶을 위한 비움의 법칙. 먼저 비워라.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비움의 법칙을 이해해야 한다. 무엇인가를 포기하지 않고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결코 얻을 수 없다는 뜻이다. 이때의 포기라는 것은 무언가를 완전히 버리고 다른 것을 취한다는 뜻이다. 주변에 자신이 싫어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그렇다면 그런 것들을 당장 눈앞에서 깨끗이 치워버리고 자신이 진정 원하는 공간으로 만드는 일부터 하는 것이다. 쉽게 집안에 있는 옷장을 열고 자세히 살펴보자. 그리고 당신이 입지 않는 옷들을 모조리 꺼내 놓아라. 옷장에는 분명히 새롭게 공간이 생길 것이다. 그 옷장은 새 옷으로 들어찰 것이고 그 옷들은 바로 당신이 입고 싶어하는 옷이다. 당신이 원하는 것으로 인생을 채워야 한다. 항상 기억하라. 행복한 삶을 위한 비움의 법칙의 핵심은 새로운 것들을 위해 낡은 것들은 반드시 비워야 한다는 것을. 또 하나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은 절대로 남에게 돈을 받고 팔지 말라. 그냥 주도록 하라. 이것은 주게 되면 곧 받게 된다는 법칙에 의해 중요한 것인데 준 것은 반드시 되돌아온다는 것을 기억하라. 당신이 준 것은 틀림없이 받게 되어 있다. 그러니 좋은 것을 받고 싶다면 좋은 것을 보내줘라. 이 원리는 모든 것에 적용이 된다. 당신이 당신의 인생을 새로운 것으로 채우기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그것이 들어올 공간을 먼저 만들어 놓아야 한다. 정신 세계에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된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취하려면 낡은 아이디어를 깨끗이 버려야 한다. 오래된 생각이나 물건에 묶여 있는 것, 이것은 새로운 아이디어나 물건들을 취하려는 의지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결과 자신의 정체성을 찾지 못하고 항상 불안정한 상태로 헤매게 된다. 당신은 무엇이든지 될 수 있고 할 수 있고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것을 원한다면 그런 사실을 깨닫기만 하면 된다. 물이 가득 든 컵을 채우고 싶은데 이미 차 있는 물을 버리지 못한다면 할 수 없듯이 서쪽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동쪽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어느 하나는 포기해야만 하는 것이다. 포기하지 않으면 선택을 할 수가 없다. 무언가 잘못되어 있다고 느끼면서도 잘못될까 하는 두려움을 계속해서 붙들고 있을 필요는 없다. 그러한 장애가 없는 곳으로 에너지를 자유롭게 흐르도록 해야 한다. 방해가 되는 모든 요인을 마음속에서 말끔히 밀어내고 그 자리에 새로운 이미지가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물을 공급하는 호수가 막힌 것을 보면 물이 나오지 않는 이유를 알게 된다. 엉킨 부분을 하나 둘씩 풀었을 때에만 비로소 화분에 물을 마음껏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정신 세계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 당신의 마음속을 틀어막고 꼼짝 못하도록 방해하는 모든 요소, 즉 실타래처럼 꼬여있는 정신적 동맥경화를 풀어내어 창의적 에너지가 분출되도록 해야 한다.